지진남TV. 안녕하세요. 지식산센터의 진심남, 지진남TV. 자, 오늘은 어제 그제 우리 오픈 채팅방 같은데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조선일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식산센터 뜬다더니 마피에도 안 팔려. 이런 이제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지식산센터가 이제 다 왔나 보다. 진짜 사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실은 아닙니다. 물론 마이너스 P로 내놓은 게 안 팔리는 사례들이 당연히 있죠. 안 좋은 물건지를 사시면 그렇죠. 우리가 투자자가 접근한 시장과 실제 내가 실입주 기업으로서 내가 편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물건지는 또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부평 유원이라는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이 8만 평이 넘습니다. 63빌딩이 연면적 5만 평이니까 약 한 1.67배, 63빌딩 1.67배 정도 되겠죠. 굉장히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조용 드라이브인도 한 번에 2개층씩 올라가면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나 극장이 들어온다든가 상가도 잘 돼 있습니다. 심지어 1층에 스타벅스도 들어와요. 너무너무 좋은 지식산업센터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도보로 한 7분 이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돈 있으면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전매로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서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문 기사처럼 우리가 중도금을 치를 때 중도금 자설을 하고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때요? 급한 마음에 무피로 빨로 팔고 싶겠죠. 그죠? 네, 무피로.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무피네, 시세가 없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이 잔금 때가 되면 어때요? 여기 부평 유원 같은 경우에 제조용 공장 호실과 비제조용 공장 호실 합쳐서 거의 보니까 1,500개 호실 정도 되더라고요. 기숙사가 444개라고 하니까 다 합치면 2,000호실 정도인데 기숙사는 논외로 하고요. 1,500개 호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잔금 대출이 잘 되고, 그죠? 다 입주를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금 치르면 곧 이제 등기를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로 연체 이자를 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피로 내놓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 부평 유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었냐? 아닙니다. 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부평 유원이 프리미엄이 한 호실당 거의 1,500만 원 정도 형성돼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잔금 치를 때 너무 많은 호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개 호실 중에 한 10개 호실만 잔금 못 치르고 튕겨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전매 시장이 정보가 열렸어요. 지산 마켓 같은 인터넷 카페 또는 오프 채팅 이런데 전매 정보를 전문적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 전매로 급하게 내놓는 사람이 급매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피로 던져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정보를 반복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부평 유원이 무피라는 게 자꾸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더 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 얼마에서 마이너스 P를 던지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정보를 보고 사람들은 야, 이거 부평 유원이 무피네? 마이너스 P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좋은 호실, 선호도가 높은 괜찮은 호실들이 그렇게 튕겨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매수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은 호실들이 마이너스 P까지 던지는 일이 잘 벌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부평 유원 마이너스 P 1,000만 원 이런 게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이 가치를 증명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분양가 왜 오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지가, 땅값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분양하는 걸수록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시공비가 원재재값 상승으로 시공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분양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시장 규제를 피해서 투자자들이 대거 지식산업센터 분양판에 몰려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실입주 기업들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쓰는 효용성이 아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시세도 올라. 이런 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와 실제 사용할 기업들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시행사의 전략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면 기존에 사놨던 것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부평 유원처럼 규모가 크고 일시에 입주할 때 물량이 많은데
어떤 특정 케이스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호실들이 온라인상에 반복적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잘 사고 이 시세가 잘 형성될 때 내가 되팔고 이런 전략도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요. 올바른 투자를 위한 이제 선택은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무피 마이너스 피가 있네가 아니라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 제대로 된 파트너, 믿을 만한 파트너, 물론 이제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과 상담하시면 좋겠죠. 적어도 옳고 그름, 그리고 투자자에게 또 실입 투자에게 맞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담 드리고 또 제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상담 받고 실제로 임장을 가보셔야죠. 가서 둘러보면 아, 여기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겠다, 성장하겠다, 배우 수요는 얼마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좀 물건지를 학습하시면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게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걸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가끔 텔레마케팅 전화가 걸려와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봤더니 이게 실제로 그렇게 투자처로 좋지 않은 물건지인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는 제대로 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꼭 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학습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면 이런 안 좋은 뉴스 기사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로 시세 차익만 발생하는 걸 원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월세를 잘 맞춰서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마이너스 피해도 안 팔린다가 대세가 아니라 일부 보여지는 단편적인 빙산의 일각 같은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 지진남TV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